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국민 안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는 각오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뇌물이며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 과학자들을 뇌물이나 받는 부패 세력으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일본이 결정하고 일본이 책임져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본 편을 들어준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익이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자,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정성을 담은 최종 보고서 발표를 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폐마하고 또 불신노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내부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IAEA 최종 보고서 주요 내용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권은 일본 정부에 있다. 그리고 방류로 인한 환경 영향은 자연 발생보다 낮다. 삼중수소 영향 역시 전 세계 영향 미미하다. 인재 피폭 영향, 그리고 인체 피폭 영향 매우 낮다. 그리고 시설 사고로 인한 방류, 최악의 경우 상정해도 그 영향은 미미하다. 그리고 이웃 국가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IAEA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모습을 본 과학자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조선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오염수 논란, 유전자 검사 99.9% 친자 확인이 나왔는데도 못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괴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그리고 한국 해역 어패류 영향이 있다. 그 논리라면 태평양 원양어업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 과학은 숫자, 팩트의 싸움인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은 과학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목소리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준치보다도 0.1보다도 더 낮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암검사 같은 거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는 찍는 CT 같은 경우는 12에서 25mS를 찍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안 받아들인다면 엑스레이나 CT도 찍지 말아야 되고 비행기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30년 이상 해양 생태계 핵종의 축적, 그러니까 방사능의 축적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일본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보고서다. 또 IAEA의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 도쿄 전력의 입장과 그 상상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일단 IAEA 최종 보고서 여러 과학자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과학계 평가다, 객관적인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불신론을 계속 이어가는 배경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먼저 IAEA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고 원자력 진흥 기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원자력에 의한 평화적 이용을 진흥하는 기구인데요. 이번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환경 평가라고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과학적 검증을 지금 우리가 양금 의원이 늘 얘기하는데 검증 부분이 좀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뭐 과학적 검증 얘기를 많이 해왔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 이번에 IAEA 보고서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방류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에게 모든 그 결과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IAEA의 조사라는 것 자체가 과연 객관적인 조사가 됐겠느냐라고 하는 의문표를 던지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의사 결정, 국가의 결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을 저는 가지고 봐야 된다고 봐요. 국가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국가 이익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방류에서 그럼 대한민국 국익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혼란이라든가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방류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 결정,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볼 때 저는 정부 여당이 잘못 짓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원자력 전문가 서울대 김기현 원자핵공학과 교수 나와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박성준 의원의 말씀 듣고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네, 일단 검증 같은 경우는 다 되고 있고요. 네. 사실 데이터들도 존재를 하고 네. 이제 보고서들도 그동안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다들 안 보고 계셔서 그런 거지 사실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네. 내용들이 다 있고 데이터들도 다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이 안 됐다는 건 빠졌다는 것은 네. 사실과 다르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IAEA가 지금 지능이란 거에 지금 방점을 두고 계신데 사실은 IAEA는 사실 유엔의 그 지속 개발 가능 목표 그리고 이제 이 세계 평화 유지랑 안전에 이제 그 목표 하에 사실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 범정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협력을 주고받자라는 그런 포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원자력 진흥하자 하는 그런 뭐 국제기구라기보다는 사실 유엔이 목표하는 그냥 세계 평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자라는 네. 그 목표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는 게 제가 생각에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IAEA에다가 그 검증을 요청을 했을 때 네. 일본이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제기구가 국가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AEA가 요청받은 범위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과학적 기술적 협력들을 주고받는 전문가들의 집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계획들이랑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너희가 평가를 좀 해달라. 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IAEA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인 부분들, 그다음 영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일본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낸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의 영향이 사실 대한민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후쿠시마에 이제 이 처리수 배출이 영향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후쿠시마에서 그 처리수들이 배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이게 거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나라까지 올 가능성도 너무 적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처리수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수처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그 배출 그러니까 전후에 대한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들 네. 그리고 이제 이 배출 단계에서 보면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걸 검증하고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사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가진 않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알프스라든지 이런 성능 검증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교수께서는 검증은 충분히 되어 있다. 그 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IAEA가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각 국가의 어떤 결정이지 그걸 IAEA가 결정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회피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삼중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핵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게
바다로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처리된 이후에 흘러나오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양금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김기현 교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IAEA는 어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아마 과학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아마 초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김영기 시카고 대학 교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 IAEA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전문 기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IAEA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거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도쿄 전력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는 걸로 니들 보고서 낸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네,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IAEA의 11개국의 전문 우리나라에 있는 박사님도 한 분 거기에 계시죠. 그렇게 가서 5번이나 그곳에 방문해서 그 관련한 시설들을 전부 다 시찰하고 채수된 것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낸 것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그리고 우리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뜻을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충분히 전문가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찬성한다고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원자력 원안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보고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야당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우리 당에다 하고 있냐면 정부가 무조건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방류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일본의 결정 사항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와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봐서 안전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건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득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삼중수소는 그럼 다른 나라에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찬성해야 되고 이득이 없으니까 찬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적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정치적 논리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하나만 인용 좀 해드릴게요. 네. 2021년 4월 29일 날 4월 29일요. 2021년 4월 29일 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내요. 그때 조태용 의원이 내는 겁니다. 대표 발의안을 내는데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낸 거예요. 2021년 4월 29일 날. 그때 결의안에 누가 다 이름을 올렸냐면 우리 김기현 교수님하고 비슷한 김기현 대표도 올렸고 박진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최영두 의원 16명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 전이니까 네. 우리 민주당이 그때 집권 여당이고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자기 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대표적인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규탄 대회 결의안까지 냈던 분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그러면 그 당시는 왜 그랬고 지금은 왜 그랬는지 김기현 대표 맨날 그런 얘기 하더군요. 야당 공격하면서 왜 그때는 그랬냐 하는데 김기현 대표 이 얘기에 대해서 자기 얘기한 거 있습니까? 전 정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김종혁 의원께서도 발언을 하십시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그 규탄을 낼 때는 일본이 내겠다. 오염수를 배출을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야, 일본 정부 니네 그거 어떻게 할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해서 해야 돼. 그거 그냥 내보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의 일본이 IAEA로부터 검증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거는 일본의 주권국 결정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우영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거 IAEA 같은 과학적 기구에 의해서 검증되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두 분 다 맞아요, 그때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거 그대로 방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요, 이번 사태는 그냥 그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 경우 괴담이 처음에 이겨요. 광우병 때도 그랬고 사드 때도 그랬고 천안함 세월호 때도 다 그랬습니다. 괴담이 이겨요, 처음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과학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면서 검증 얘기하시잖아요. 검증? 그거 2020년에 일본이 아, 우리가 그냥 방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IAEA에다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검증해 주세요. 그래서 11개국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과학자를 포함해서 11개국으로 구성된 TF팀이 만들어져서 6차례에 걸쳐서 계속 보고서를 냈어요. 니네가 하겠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괜찮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상관없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검증이 안 됐다? 아니 그게 왜 검증이 안 된 겁니까? 그리고 국가이익 얘기하세요. 국가이익이요? 아니 국가이익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과거의 광우병으로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놨듯이 이번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단식을 하고 국정 전체를 이걸로 몰고 가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은데 이런 괴담에 온 국민이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광우병 때 나라를 그렇게 뒤집어 놓고 민주당 사과했습니까? 사드 때 한 것에 대해서 반성했습니까? 그럼 이번에 조금 있으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는요, 방류가 시작된 다음에 몇 달 지나면 그 주변의 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와서 그 다 채출해서 검사할 거예요. 그럼 그때 아무 문제 없다. IAEA가 얘기했던 대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지 저희는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30년간 바다에 방류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지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 비유를 하자면 건강검진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고 피검사 한번 했는데 의사가 그 검진 결과 보여주면서 당신 100살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사기꾼 의사에 저는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근거도 없이 대국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교수님, 130만 톤, 30년간 바다에 방류하는 게 안전하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 방류하는 게 어쨌든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안전하냐라는 말의 정의가 제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전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소영 의원이 얘기한 게 거짓말 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피검사, 그러니까 지금 IAEA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 후쿠시마 그 처리수 배출 이전 그리고 하는 동안 그 이후에 IAEA에서 계속 이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처리수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 건강검진 얘기를 하자면은 피 뽑았는데 지금 괜찮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종종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해가지고 결과들을 보여드릴게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의사가 지금 검사 결과 봤을 때는 지금은 안전합니다라고 말을 한 게 지금 IAEA 보고서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전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앞으로 30년간 방류하는 과정에서도 IAEA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굉장히 미미하다. 지금의 어떤 바닷물의 상태와 이걸 30년 동안 130만 톤을 흘러내보낸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김기현 교수님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이미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제어가 불가능했으니까 그때 너무 많이 나갔고요. 그렇죠.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간 게 전에 체르노빌 때 많이 나갔고요. 그거보다 거의 1000배 정도 더 나간 게 한 50년대, 60년대 미국이랑 냉전 시대에 그냥 오픈으로 핵실험해가지고 그래서 낙진으로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정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처리수 배출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논하기에는 사실 네. 좀 이미 이제 그동안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속에서 저희가 살아온 거고요. 네. 네, 그런 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본인이 행동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목소리 확인하시죠. We are going to stay here. We are going to stay here with you for decades to come, until the last drop of the water which is accumulated. 자, 처리수의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토쿠시마에 머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그로시 사무총장은 많은 일본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포함한 전 세계인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런 그로시 사무총장을 향해서 악플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어떤 악플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시 총장의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서 직접 이런 글들을 썼다고 하는데 이재명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 올라온 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뇌물받은 IAEA 사무총장에게 항의 메일 보내기 이렇게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고 IAEA 사무총장 그로시 좀 찾아가서 한마디 합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IAEA 그로시 사무총장 트위터에 가서 당신은 악마다 국제 사기꾼이다 100만 유로 받았느냐 인류 역사에 기록될 쓰레기 그리고 뇌물 받아먹고 인류 팔지 마라 XX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희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정당의 목표 그리고 정치인들의 목표 중에서는 국민들의 과학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들의 품격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의무예요. 네. 국민들을 미신과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 이거는 파퓰리즘 정치거나 독재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짓이지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요새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학이 일본이 얘기하면 그건 모든 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한국에서의 과학이 다르고 일본에서의 과학이 다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과학이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비과학이야.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저한테 당신은 무슨 과학적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해가 아니라 당신 친일파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가 아니고 우리 편이야 적이야. 저 사람 친일이야 아니야. 뭐 저 사람 일본에 대해서 비호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것으로 모든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격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이 아니라 퇴보로 몰아넣는 그런 짓이에요.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광우병 때도 있었고 사드 때도 있었고 네. 천안함 세월호 때도 있었어요. 저도 기자하면서 계속 그런 걸 목격을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다행히도 네. 우리 국민들이 잘 안 속아가 넘어가세요. 왜냐?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본 별로 좋아하는 사람 감정적으로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일본에 대한 거지. 거기다가 방사능이라고 그래요. 어우 무서워. 이런 건강에 관한 것이지. 이 두 개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단식을 하시고 고함을 치시고 그리고 저 국회의원이 나와서 과학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학자들한테 무지하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똑똑하시길래 6천 명의 과학자들이 낸 성명을 무지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IAEA 국제기구가 낸 것들을 갖다 깡통 보고서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있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공포감을 조장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자, 그리고 일본의 이제 결정만 남은 그런 상태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뭐 보도에 따르면 뭐 7월 달 중에 뭐 방류를 한다, 혹은 8월 달에 방류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겠다, 이런 말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기현 교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쯤 방류를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이 원래 계획대로 여름 중에 방류를 여름 중에 할 7, 것 8월 같고요. 중에 방류할 것이다. 할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일본이 이 방류를 지금 뭐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실은 이 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10년 넘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되어 왔던 거라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어쨌든 이 방류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처리수 배출이 이 배출에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한 전체 복원 계획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이 그러니까 오염수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방사선언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피폭 선량 한도 때문에 작업을 충분히 못 해요. 그럼 이제 작업이 늦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해체 부지에 대한 복원이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거 언제 이제 다 청소되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처리수들을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정화를 한 다음에 내보내고, 그로부터 이제 그쪽 부지에 대한 복원들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사실 국제사회로 봐서도 이게 되게 바람직한 길이라서 이제 일본에서 그런 계획들을 2013년부터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까지 그 알프스를 개발을 한 거고, 그다음에 2018년, 19년도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중간에 뭐 실패도 하고 이제 다시 오류 수정도 하고, 그게 이제 고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뭔가를 개발하면은 얘가 투입한다고 바로 되지 않아요. 이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면은 그럼 이 문제들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19년까지 문제를 고쳤고, 그래서 2019년부터는 고장이 안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 이제 이용 교환 수지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오염수들이 이제 처리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정화가 되는 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데이터가 다 있긴 있어요. 데이터가 다 있고 그런 것들을 탭코 측에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그 외에도 사실은 탭코는 이제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개로 일본에도 이제 규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NRA라고 하는 것들이 규제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사업자랑 일본 정부 측이랑 서로 교차 검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IEA가 이제 국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교차 측정을 하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IAEA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비단 처리수에 대한 어떤 샘플링 그거 측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후쿠시마 부지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이 복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수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술적 관점이랑 이거에 대한 규제적 관점이랑, 그리고 이제 이 샘플링과 환경 영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측정 관점에서 사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 IAEA 보고서나 관련 문서들을 다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되게 광범위하게 이게 검토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김기현 교수님 얘기한 말씀 좀 존중하고요. 보면 이제 일본이 한 10여 년 동안 이 방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방류한 이후에 이제 수산물 개방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오염수를 30년 동안 이제 방류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가운데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 한 5가지 대안들이 계속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목적을 가지고 일본이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일본의 대체적인 시각들을 보면은 일본 내의 언론도 그렇고요,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어민들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 있는 지역 단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더 냉정하게 일본 어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시민들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본 언론에서도 여론조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성 쪽에 방류에 찬성하는 일본의 시민들이 과반수가 넘지 않아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인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지금 시민들이
지금 김종희 의원이 무슨 괴담 얘기하고 과학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근데 80% 이상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방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아까 뭐 국익 얘기를 했는데 국익 차원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원점에서 다 하나하나 검토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과의 한미일 관계의 어떤 외교 전략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이 카드를 하나 들고 너무 손쉽게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수기와 공론회장을 만들면서 갔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바라보면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접근했다.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지금 만난다는 얘기는 이미 로드맵 방류를 기점으로 8월에 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일본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일본에 11월 달에 선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7, 8월에 문제 해결하고 선거 가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전략적 판단도 있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것은 방류 이후에 수산물 개방까지 다 고려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에 나온 것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을 좀 충분히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수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정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고,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아니, 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야당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야 그거 우리가 카드로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류와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써주기 바란다. 이런 정도의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또 이것들에 대해서 방류했을 때 뭐 그 일본 정부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뭐 우리로서는 그걸 덜컥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을 마치 무슨 그 방사능 피폭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고 지금 여론조사 80%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광우병 때는 90% 가까이 됐어요. 그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몰아붙였을 때 저는 그때 현장에서 기자로서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방류가 시작이 돼서 국제기구, 뭐 그린피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단체들이 와서 거기서 채취해서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검증을 했을 때 민주당이 한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든가 아니면 IAEA에 대해서도 또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실지 그때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상당히 여야가 설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9개월 정도는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수명을 다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이런 주장을 언제 그랬냐는 듯 쑥 사라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광우병 소동 때처럼 회를 먹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칼럼도 실려 있더군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따끔한 지적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